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월요일 아침이니까 오늘 기분 좋게 제가 좋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역시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의 적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9일 시장조사 업체인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D램 점유율이 약 41.2%라고 합니다. 전 세계 유통 중인 D램 10개 중에 4개는 삼성전자에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런 걸 보면 정말 삼성전자가 대단하긴 합니다. 사실 2019년 3분기에는 44.4%까지 찍었었는데 이때부터 5분기 연속으로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거의 40% 초반까지 밀렸었거든요. 야, 이러다 이거 40%대 깨지는 거 아닌가 하고 저도 걱정을 좀 했었는데 다행히도 6분기 만에 반등을 해줬습니다. 물론 40%대가 깨진다고 해도 뭐 어차피 1위 자리는 여유있게 지키겠지만 그래도 40%대와 30%대는 체감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40%대는 지켜주는 게 좋겠죠. 아직까지는 D램에서 삼성전자가 독보적인 1위라고는 하지만 경쟁사인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추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계 최초로 D램에 EUV 공정을 적용한 건 삼성전자였지만 불과 얼마 후에 SK하이닉스도 D램에 EUV 공정을 이미 도입을 했습니다. DDR5램 개발도 삼성전자보다 빨랐고 점유율도 28.8%로 꽤 높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상대는 아닙니다. 3위인 마이크론 역시 4세대 D램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죠. 그리고 점유율도 24.3%입니다. SK하이닉스와도 불과 4%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면 마이크론도 SK하이닉스와 D램에서는 거의 동급 취급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의 마이크론이 아닙니다, 진짜. 가뜩이나 요즘에 미국에서 반도체 산업을 국가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추세라서 마이크론이 앞으로 더 무섭게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고 돈이 많다고는 하지만 국가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마이크론을 상대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반도체 지원을 좀 팍팍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쥐꼬리만큼 지원을 해주니까 이 부분은 좀 답답하긴 합니다. 이번엔 낸드를 볼까요? D램과는 달리 낸드는 비교적 많은 업체들이 더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치킨 게임 이후에 D램은 빅3 기업으로 정리가 됐지만 낸드는 아직까지는 D램만큼 목숨 걸 정도의 치킨 게임은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기업들이 지금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낸드에서도 치킨 게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치킨 게임이 진짜로 벌어진다면 삼성전자가 1위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치킨 게임이 극에 달하면 결국 원가 이하로까지 가격이 내려가는데 아무래도 돈 많고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삼성전자가 가장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치킨 게임은 논외로 하고 점유율을 보면 삼성전자가 33.4%로 역시 1위고요. 키옥시아가 18.4%로 2위입니다. 참고로 키옥시아는 옛날 도시바죠. 도시바가 이름을 바꿔서 키옥시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이 그 뒤를 이어서 14.2%로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웨스턴 디지털은 원래 하드디스크를 만들던 업체입니다. 이 하드디스크는 낸드에 비해서 단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대세에서 밀려나고 데이터 저장용으로만 주로 쓰이게 됐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도 옛날에 하드 사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SSD로 넘어오면서 시게이트의 하드 사업부를 매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낸드에 올인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웨스턴 디지털도 이제 하드만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니까 하드 사업을 축소하고 자연스럽게 낸드 쪽으로 넘어오게 된 거죠. 이 하드를 만들던 기업이라 그런지 SSD도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그래서 점유율도 높고 평도 꽤 좋은 편이라 3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D램과는 양상이 조금 다른 게 이게 같은 메모리 반도체임에도 불구하고 D램에서 2위를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는 낸드에서는 4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이 그 뒤를 이어서 11.9% 점유율로 5위를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인텔이 7.4%로 6위인데 사실 뭐 점유율로 보면 그다지 위협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문제는 인텔이 낸드 사업부를 SK 하이닉스에 매각을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더 정확히 말하면 SK 하이닉스가 인텔 점유율을 가져와서 19.6%가 되니까 삼성에 이은 2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아직 인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현재 낸드 2인자로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SK 하이닉스는 키옥시아의 지분도 일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감안하면 확실히 키옥시보다는 좀 많이 위에 있고 삼성전자보다는 아래에 있지만 어느 정도 위협은 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낸드 분야에서도 삼성전자가 지금 그렇게 여유 부릴 상황은 아닙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자들의 도전을 받으면서 수십 년 동안 1위 자리를 지키는 걸 보면 솔직히 좀 멋있긴 합니다. 주식은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외적인 요소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살 때도 승차감이나 주행 성능도 중요하지만 마크빨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벤츠 삼각별만 2, 3천만 원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만큼 브랜드 가치가 우리에게 주는 만족감이 크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부심을 느낀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지만 아시다시피 최근 6개월 동안 수익률이 거의 마이너스 15%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기간 동안 다른 종목에 투자했다면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를 미워할 수가 없는 게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빠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9분기 연속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고 투자금도 계속 증액을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는 걸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워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로 돌아간다면 저는 삼성전자가 아닌 카카오에 투자를 하겠지만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고요. 아마 수익률을 모른 상태에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래도 삼성전자에 투자를 할 것 같긴 합니다. 아마 구독자님들도 비슷한 생각이실 겁니다. 지금 당장은 수익률 때문에 짜증 나기도 하지만 때가 되면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돌아설 것이고 주가는 분명히 오른다고 봅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하락기와 상승기를 겪으면서 우상향 해왔습니다. 정말 심할 때는 2, 3년 동안 횡보한 적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올해 1월에 사상 최고가를 달성했죠. 불과 6개월 전의 일입니다. 고점 대비 거의 15%에서 20% 가까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대세 상승장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지 대세 하락장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인 D램과 낸드에서 모두 독보적인 세계 1위를 하고 있고 실적으로 직접 증명하는 기업입니다. 수익률이 안 좋아서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분명히 기업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흐름만 잘 타면 주가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미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3분기 실적은 2분기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올 것으로 이미 전망치가 나와 있습니다. 4분기는 갑론을박이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올해 영업이익이 약 50조가 나올 것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이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죠. 작년 영업이익이 36주였으니까 얼핏 계산해봐도 엄청난 성장률입니다. 지금도 고덕의 반도체 P3 라인이 올라가고 있고 이게 다 완공이 되면 P4, P5, P6가 또 올라갑니다. 참고로 P3 라인은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반도체 공장입니다. 주가가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고 해서 걱정할 만한 기업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주가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실적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죠. 따라서 앞으로 삼성전자 실적이 계속해서 좋게 나올 거라고 믿는다면
지금처럼 조정을 받고 있을 때가 매수 기회입니다. 지금 당장은 오르지도 않는 주식 사는 게 되게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싸게 잘 샀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따라서 확신이 있는 분들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 본인이 확신이 있다면 계속해서 그냥 줍줍 하시면 됩니다. 확신은 있는데 다른 종목에 눈이 간다, 또는 너무 잘 나가는 종목이 있어서 배가 아프다, 그럼 간단합니다. 저처럼 그냥 그 종목도 매수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분산 투자라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서 지루한 시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비중을 일부 축소하고 다른 종목으로 사셔도 상관없고요. 그대로 홀딩하면서 잘 나가는 종목을 매수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삼성전자를 매수하면서 다른 종목을 또 추가로 매수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지금이라도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삼성전자가 안 오르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과감하게 여러분 생각대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시면 됩니다. 주가가 안 오른다고 해서 홧김에 전량 매도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썩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지금까지 모은 수량은 장기로 가져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당한 범위 내에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거나 분산 투자하는 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투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스타일을 잘 파악을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